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4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 오토는 스바루에게 죽방을 날렸습니다. 스바루가 반격을 하지만 오토는 상인 특성상 호신술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맨손 격투로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추하게 흙을 뿌리네요. 오토는 스바루가 말로는 도저히 듣지 않으니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걸 자각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바루는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결과 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이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죠. 자신을 친구라고 말해주는 스바루에게 오토는 의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오토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한 스바루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려 하지만 사망회귀의 페널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사망회귀를 빼고 말하면 스바루의 말은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는 친구니까 전부 말하고 마지막에 믿어 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토로 인해 변화하는 스바루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시작을 알리는 일출. 애니메이션에서 스킵되었는데 스바루가 오토에게 얘기한 것은 대토가 온다. 탈출하려면 에밀리아를 의지하는 방법 외엔 없다. 사람들을 피난시키려고 하면 가필이 방해한다. 겨우 저택에 가려 해도 살인청부업자가 온다 입니다. 스바루는 근거도 없고 승산도 희박한 자신의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토는 행상인인 자신이 승산을 무시하고 승산이 안 보이는 쪽에 올라타는 건 처음이라며 스바루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스바루가 로즈월에게 내기를 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스바루와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건 로즈월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어젯밤 그런 꼴을 당하고 멘붕 상태로 나갔던 스바루가 분명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다시 찾아와 당당하게 내기를 걸은 상황인 겁니다. 스바루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을 마지막으로 가정하고 스바루가 성역과 저택 양쪽을 구해내면 예지의 설을 버리고 에밀리아를 왕으로 만드는 걸 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즈월이 생각하기에 이 제안은 모든 걸 구하려 하는 탐욕적인 제안이었죠. 여기서 스바루가 에키드나를 떠올린 건 단순히 탐욕이라서 떠올린 게 아니라 에키드나도 로즈월과 똑같이 스바루를 보고 모두를 구한다는 행동이 탐욕스럽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칩으로 걸었기 때문에 스바루가 내기에서 지면 로즈월의 계략대로 성역은 해방하지 못하고 저택은 피해 물들고 스바루는 로즈월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에밀리아와 저택의 모두를 포기할 수도 있는 큰 도박이죠. 스바루가 손바닥 뒤집듯 재시작으로 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즈월은 뭔가를 해둔다고 합니다. 이때 무엇을 해두었는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로즈월은 성역의 눈과 저택 습격이 3일 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껏 로즈월은 스바루의 행동에 맞춰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로즈월이 나름대로 스바루의 내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준비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스바루는 나가면서 로즈월에게 피에로 화장을 하라는 대사를 하면서 운명에 농락당한 피에로끼리라고 말하죠. 피에로는 로즈월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바루도 피에로입니다. 현재 스바루가 처한 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절망할 거고 실제로 스바루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웃고 있고 피에로가 됨으로써 지금껏 자신의 우위에 있었던 로즈월과 같은 위치가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로즈월은 스바루의 내기를 수락한 겁니다. 밖으로 나오자 람이 스바루의 계획을 아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원작에 따르면 람은 천리안을 사용해 스바루와 로즈월의 내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람은 스바루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つまずく理由に気づけずにいるのよ。もう本の記述とずれてるんだ。ズワールは自由なんだよ。 스바루가 조언을 듣고 이런 말을 한 건 스바루의 내기 제안은 로즈월의 책에는 적혀있지 않았기에 책에 따라 행동하는 로즈월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에밀리아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토는 로즈월에게 협력하는 람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경계에서 숨었지만 스바루는 람이 적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최초의 복제체 알마, 빌마, 시마, 델마 4명이 있고 류즈라는 성은 4명, 이름은 각자의 개성입니다. 시마를 제외한 3명이 서로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교대로 활동하는 마수정의 감독자입니다. 류즈 시마는 10년 전 실현에 도전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가피를 구출하면서 원본인 류즈 메이엘의 과거를 보게 되어 다른 3명과 달라지게 되어 감독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때 가필이 실현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에밀리아가 봤던 과거는 잠들기 전 기억으로 지금의 에밀리아에겐 남아있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스킵되었지만 에밀리아가 잠든 건 100년이라고 합니다. 즉 에밀리아는 실제 연령 114세, 외견 연령 18세, 정신 연령 14세입니다. 에밀리아는 순간 엄마를 떠올리며 동요합니다. 이어나오는 장면은 빙결의 인연 에피소드에서 나왔는데 에밀리아는 여기서 모두가 얼음에서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로즈월이 나타나 왕이 되면 숲의 얼음을 녹일 수 있다고 말해 왕선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무가 갈라지고 땅이 부서져 있는데 전후 사정을 알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로즈월이 에밀리아를 찾아가서 빙결의 마녀를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하자 팩이 화를 내면서 공격했습니다. 팩과 로즈월은 반나절에 걸치도록 싸우는 탓에 주변이 이렇게 되었고 로즈월이 자신을 소개하며 에밀리아를 왕선에 나오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장면은 빙결의 인연 애니메이션에 없고 소설판에만 있는 부분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실히 그려내어 설정이 치밀한 장면이었습니다. 에밀리아가 떠올리지 못하는 과거 기억에 시련을 넘을 단서가 있다면 매번 시련을 넘지 못했던 건 당연했죠. 스바루는 얼음이 된 에밀리아가 깨어날 때부터 있었던 팩이라면 사정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밀리아의 목을 조르려고 합니다. 에밀리아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분명 팩이 나타날 거라 예상하는 스바루. 스바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에밀리아가 슬픈 꿈을 꾸며 깨어나자 팩이 반겨줍니다. 하지만 팩은 곧바로 계약을 깨려고 하죠. 그때 에밀리아에게 잊혀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エミリア、あなたのことすごく愛してる。 그러자 에밀리아는 싫다고 하며 손을 떨고 팩은 그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밀리아가 팩을 잡으면 계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과거와 이어지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깨는 팩을 말리지 못했고 팩은 힘든 결정을 한 에밀리아에게 그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팩은 에밀리아를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며 계약을 깨고 동시에 에밀리아는 쓰러집니다. 팩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인 개인적인 사정이란 것은 추후에 풀려야 하겠습니다. 팩이 없어져 기운이 빠진 에밀리아는 스바루에게 아침까지 손을 잡고 있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에밀리아의 곁에 스바루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한 포르투나 어머니에게, 계약을 파기한 팩에게 아침까지 손을 잡고 있어준다 했던 스바루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팩이 없어져 에밀리아의 기억의 마개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는 사라지고 에밀리아 수색으로 성역의 비밀인 시마의 존재가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필은 시마에게 갑니다. 하지만 시마는 없었고 가필은 복제시설로 갑니다. 원작에 따르면 가필이 이곳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필이 성역 곳곳에 잠복시켜 놓은 복제체는 성역 전체를 감시하지만 복제기관 주변에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제체들의 눈에 걸리지 않은 시마가 이곳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마가 보이지 않고 가필은 시마를 데려간 게 스바루라고 생각했지만 오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토가 등장할 때 뒤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깨까지 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건 가필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함으로 미리 설계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루는 묘소에 있는 에밀리아와 대화를 시도하며 끝이 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4화가 나왔습니다. 분량을 어찌나 꽉꽉 채웠던지 이쿨 들어 바뀌었을 오프닝과 엔딩은 보이지도 않았죠. 에밀리아의 과거나 가필의 과거까지 슬슬 굵직한 떡밥이 풀리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구성은 복잡하지만 1쿨에서 던져놨던 떡밥이 드러날수록 다음 화가 기대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이번 화의 제목인 스트레이트뱃은 소설의 부제기도 하면서 1기에서 강렬한 OST로 뇌리에 박혔던 미스 안드로이드가 부른 곡이기도 합니다. 1기 7화 삽입곡이었던 스트레이트뱃이 스바루가 로즈월에게 내기를 거는 장면에서 흘러나왔을 때 원작자분도 이 부분에 스트레이트뱃을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빙결의 인연에서 봤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에밀리아의 과거에 점점 다가가는 만큼 빙결의 인연을 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빙결의 인연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14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